여러분 안녕하세요. 놀이터 아트앤북의 서지연입니다. 그리고 피아노 치는 원요한입니다. 네, 오늘은 김윤관 작가님의 아무튼 서재, 자기만의 책상이란 얼마나 적절한 사물인가입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공공의 서재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공공의 서재, 도서관 보르헤스, 그리고 기업과 망각에 관하여 나일강 위로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에 설계된 알렉산드리아의 국립도서관. 벽면에 세계 문명을 상징하는 모든 나라의 글자들이 새겨져 있다. 우리나라 글씨로는 세월이 들어가 있다. 이것이 내가 들은 도서관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도올 김용옥의 도올의 도마복음 이야기 1권에서 이 구절을 읽고 나는 한참을 상념에 빠졌다. 나일강의 펠루카 위에서 한글로 쓰인 세월이라는 단어를 발견하는 상상을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외벽에 음각된 한글은 단어가 아니라 새, 월, 여름, 강 다섯 문자이며 실제 글자는 한글을 모르는 석공이 새긴 듯 어색한 형태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아마도 그 철학자는 이 문자들을 세월, 여름, 강이라는 단어로 읽은 듯하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내가 받은 감동은 전혀 마모되지 않았다. 나는 유니콘에 대한 동화를 읽으면 여전히 가슴이 뛴다. 은하철도 999를 보면 여전히 눈시울이 붉어진다. 유니콘이 상상의 동물이고 은하철도 999가 픽션이라는 것은 명백히 알지만 그 사실이 내 감동을 어찌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나는 여전히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외벽에는 훈민정음에 쓰인 서책 그대로 세월이라는 한글이 새겨져 있다고 믿고 있다. 도서관의 모든 것,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2002년에 개관한 현재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기원전 3세기경에 세워진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영광을 계승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노르웨이 건축회사 스네에타가 설계한 이 원형 도서관은 높이 32m, 원둘레 160m로 2억 2천만 달러를 들여 완성했다. 800만 권이 넘는 책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한다.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역시 서기 1세기경에 이르러서는 약 100만여 권을 소장할 만큼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당대 최고의 도서관이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세운 프톨로레마이오스 왕조의 왕들이 이 도서관에 쏟은 열정은 현대에서는 불가능할 정도로 뜨거웠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책과 모든 지식인을 이 도서관에 모으고 싶어 했고 이를 위해 믿기 힘들 정도의 막대한 돈과 노력을 쏟아부었다. 편법과 계략을 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 도서관들을 견제하고 더 많은 책을 가져오기 위해 파피루스의 수출을 금지하기까지 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가장 강력한 경쟁 도서관은 현재의 터키 베르가마 지역에 있는 페르가몬 도서관이었다. 페르가몬 도서관 운영자들은 파피루스 수출 금지 조치에 반발해 양가죽을 얇게 가공하는 새로운 문서 매체를 발명했는데 이것이 페르가몬에 이름을 붙인 양피지이다. 물론 양피지의 발명에 대한 이러한 기록들은 사실보다는 전설에 가깝지만 이를 통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페르가몬 도서관의 욕망과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가능한 거의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다.
현재까지 그 어떤 도서관도 2500년 전에 세워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전설과 영광을 뛰어넘지 못했다. 하지만 모든 위대한 전설이 그러하듯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역시 어느 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수많은 가설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언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 사라졌는지 정확히 확인할 길이 없다. 자신의 직업을 독서가라고 자처할 만큼 유명한 독서광이자 작가인 알베르토 망구엘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세워졌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전혀 모르듯이 도서관이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아는 바가 없다. 갑자기 사라졌는지 점진적으로 사라졌는지도 알 수 없다고 탄식했다. 1800여 년 만에 다시 지어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세월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다는 오독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알베르토 망구엘은 공간을 정복하려던 바벨탑과 시간을 정복하려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인간의 야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쌍둥이 상징물이다라고 말한다. 도서관이란 기본적으로 기록을 보관하는 곳이다. 나는 도서관을 떠올릴 때마다 도서관이 세월을, 시간을, 그러니까 끝내는 사라졌을 기억들을 수납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도서관을 통해 우리는 잊혔을 사건과 말과 지식을 건네받는다. 망구엘의 말처럼 나는 도서관이 멀리 흘러가 흩어져 사라질 시간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물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도서관이 거대하다 할지라도 똑같은 두 권의 책은 없는 것처럼 똑같은 기억은 존재하지 않는다. 도서관은 하나의 기억을 보관하지만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건네받는 것은 각기 다른 기억이다. 도서관의 서고 사이를 걷다 보면 나는 묘한 감정, 애틋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감정을 느낀다. 배 터지고 사라졌을 말들이 문자를 통해 종이에 기록되고 책으로 묶여 나란히 줄지어 서 있는 것이다. 소멸을 거부하고 기억되기를 바라며 서 있지만 전해져 이어지는 기억은 그들이 원했던 모습이 아니다. 기억과 망각은 이음동의어다. 도서관은 기억이 망각의 기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도서관 서고를 서성이며 나는 모든 것이 이미 쓰였다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한 호르에 루이스 보르헤스의 말을 기억해낸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쓰였는지도 모른다. 도서관은 쓰인 것들에 대한 기억과 망각의 변주이다. 도서관은 어쩌면 인류의 역사란 이미 쓰인 것들에 대한 각주달기에 불과한지도 모른다고 내게 말한다. 유네스코를 비롯한 전 세계가 동참한 현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건립 과정을 보며 나는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는 화이트헤드의 말을 생각했다. 과정과 실제에서 그가 쓴 말은 다음과 같다. 유럽의 철학 전통을 가장 일반적이고 무난하게 규정하자면 그 전통이 플라톤에 대한 잇따른 각주들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플라톤의 저작에서 마구 발췌하여 꿰맞춘 학자들의 도식적 사고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나는 플라톤의 저작에서 퍼져나간 일반 개념의 풍부함을 말하는 것이다. 25,800평의 대지에 세워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프톨로레마이오스 1세가 기원전 300여 년 전에 구상했던 도서관의 각주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보르헤스는 이러한 나의 생각에 고개를 끄덕여 주었을 것이다. 그 역시 모든 세대는 다른 세대들이 이미 썼던 것을 아주 약간 변형하여 다시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년, 눈먼 노인을 만나다. 1964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서점 피그말리온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16세의 알베르토 망고엘은 손님으로 온 루이스 보르헤스를 만난다. 당시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장이었던 보르헤스는 이미 시력을 잃은 상태였다. 망고엘은 보르헤스에게 고용돼 1968년까지 4년간 그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하게 된다. 프랑스 메디치 상을 수상한 독서의 역사, 마나임 상을 수상한 인간이 상상한 거의 모든 것에 관한 백과사전, 독서가들의 필독서로 꼽히는 밤의 도서관 등을 통해 방대한 독서 편력을 드러내며 훗날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한 소년 망고엘이 움베르토 에코,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같은 최고의 지성들이 지대한 영향을 받았음을 고백한 작가들의 작가 보르헤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장면은 대단히 흥미롭다. 영민한 16세 소년과 장님이 된 65세 노인이 책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는 이미지는 내게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소년은 시력을 잃은 노인에게 책을 읽어준다. 도서관의 작가라는 명성과 달리 겨우 500권에 불과한 노인의 서재를 보고 소년은 당황한다. 하지만 소년은 곧 이유를 알게 된다. 노인은 자기가 읽은 것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소년은 때로 노인이 기억하고 있는 책들을 읽어준다. 노인은 자기가 기억하는 단어와 문장을 소년의 목소리를 통해 듣는다. 노인은 망각 속에 잠자고 있던 자신의 기억을 다시 만나고 소년은 새로운 기억을 얻는다. 가장 아름다운 첫 문장을 말할 때 자주 거론되는 우주, 다른 사람들은 도서관이라고 부르는 부정수 혹은 무한수로 된 육각형 진열실들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보르헤스의 바벨의 도서관은 어떤 도서관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보르헤스가 묘사한 도서관을 상상의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도 있고 몇 세기 전에 불타버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도 있다. 보르헤스는 왜 바벨과 도서관이라는 조합을 선택했을까? 앞서 인용할 망구엘의 해석을 참고한다면 바벨의 도서관이라는 제목은 공간과 시간을 정복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보르헤스는 도서관은 영원으로부터 존재한다 라고 말한다. 시간은 존재의 집이다. 기억과 망각은 시간이라는 집의 기둥과 대들보이다. 도서관은 시간이라는 새방을 벗어나 영원이란 안식처를 향해 나아가려는 인간의 의지를 잃게 한다. 기억과 기억을 연결해 영원에 다다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바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혼돈이라는 뜻이다. 보르헤스가 조합한 제목은 내게 영원을 바라는 인간이 기억과 망각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혼돈, 혼란으로 읽힌다. 나는 도서관 서고에 서면 종종 아득한 현기증을 느낀다. 한국 십진분류법에 따른 정연한 분류, 오와 열을 맞춘 책상들, 방문객의 동선에 맞춰 적절히 자리 잡은 검색용 컴퓨터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내게 혼란의 공간에 가깝다. 도서관에 가지런히 정렬된 기억들은 내가 특별히 존재가 아니라는, 내가 겪고 다치고 아파하는 일,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깨닫는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님을 오랫동안 이어온 반복의 중첩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한다. 나 이전에 많은 이가 겪은 일들을 반복해 겪고 있는, 같은 경험을 따라가고 있는 나는 내 소망과 달리 유아독존 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설적으로 말해준다. 도서관은 내게 누군가의 말과 삶을 인용하지 말라고 강요한다. 희석된 삶이 붙잡을 얇은 밧줄마저 끊어져 버린다. 쓰인 모든 것이 쓰여야 할 모든 것인 책들 속에서 나는 길을 잃는다. 망고엘은 지금도 서가가 빼곡히 들어찬 공간에서 길을 잃으면
재밌는 모험에 나선 기분이 들고 일정한 원칙에 따라 배열된 문자와 숫자가 언젠가는 나를 약속된 목적지로 인도해 줄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에 넘친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도 인정한 것처럼 그 확신은 근거가 없기에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망구엘의 책들을 읽으며 나는 그가 도서관의 기억과 망각의 순환이 주는 달콤한 철창 안에 갇혔다는 느낌을 받는다. 어쩌면 그 철창의 자물쇠는 안쪽에 있는지도 모른다. 시력을 잃은 보르헤스는 아르헨티나의 국립도서관장이었다. 그는 책과 밤을 동시에 주신 신의 경이로운 아이러니라고 말하며 웃는다. 보르헤스가 말하고자 하는 단어는 아이러니다. 경이로운이라는 형용사를 붙일 정도의 아이러니. 보르헤스는 삶에 대해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은 끔찍한 것이라고도 말한다.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 기억과 망각 속에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 기원전 3세기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부터 현대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시간에 대해, 삶에 대해 증명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망구엘에게 도서관은 흥미진진한 모험의 땅이었을지 모르지만 보르헤스에게는 구원의 가능성과 절망의 확실성이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바벨의 도서관에는 보르헤스는 자신 역시 도서관의 모든 사람처럼 단 한 권의 책을 찾으려는 여행을 했음을 고백한다. 영원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진 고유성을 변호하고 그리고 그의 미래에 대한 깜짝 놀랄 만한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는 변론서를 찾고자 하는 헛된 욕망을 가졌음을 고백한다. 그는 변론서들을 존재한다고 확언하면서도 스스로의 변론서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0라고 말하는 역설적인 태도를 보인다. 1980년 4월 81살의 보르헤스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윌러스 마스톤과 나눈 대화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인생이 세계가 악몽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탈출할 수도 없고 그저 꿈만 꾸는 거죠.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구원은 우리에게 차단되어 있죠. 그럼에도 나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나는 실패했고 실패할 것을 알지만 그것이 내 삶을 정당화할 유일한 행위이니까요. 나는 보르헤스가 취하는 이러한 아이러니를 탈출구가 없는 하나의 진지한 유머로 읽는다. 도서관에서 태어나고 도서관에서 성장했으며 도서관에서 죽은 보르헤스. 보르헤스는 도서관이 자신에게 천국 같은 곳이라고 밝힌다. 하지만 구원이 차단된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보르헤스는 새 책을 적게 읽고 읽은 책을 다시 읽는 건 많이 하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군요 라고 말한다. 기억이 삶을 유지시킨다. 보르헤스는 다시 말한다. 망각보다 잊히는 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잊히는 거예요. 망각은 삶을 완성한다. 2002년 10월 16일 이집트 나일 강변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기원전 3세기경에 존재했던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기억하기 위한 역사였다. 새로 건립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화강암 외벽에 새겨진 세상의 모든 문자 사이에 세월이라는 한글이 음각되어 있다고 한다. 이것이 내가 들은 도서관에 관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다.
요한 씨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요한 씨의 음악을 통해서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윤관 작가님의 아무튼 서재, 저희는 이 중에서 공공의 서재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